저도 그랬습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고 게임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쇼츠를 보다가 새벽 2, 3시에 잠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재밌어서 보는 것도 아닌데 계속 손이 가고 내일 컨디션 망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보다가 결국 지쳐서 잠들기도 하죠. 오늘은 불안하면 왜 무기력해지는지, 무기력하면 왜 쉬운 자극을 찾게 되는지 그 구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불안감에서 빠져나오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이 구조를 아셔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악순환이 왜 생기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인간의 삶은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움직인다고요. 질서는 빛의 영역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곳이죠. 규칙적인 삶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혼돈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변화와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세계죠. 예측할 수 없기에 설레면서도 불확실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질서만 있으면 공허해지고 혼돈만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발은 질서의 영역에 단단히 딛고 다른 한 발은 혼돈에 둔 상태, 그 경계에 있을 때 삶이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왜 결정을 못 내리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트버스키와 샤피르가 대학생들에게 하와이 여행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여행 티켓을 샀습니다. 축하 기념으로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도 샀습니다. 위로 여행으로 말이죠. 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학생들은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여행을 가고 떨어져도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모르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선택을 미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악순환의 구조가 보입니다. 불안하거나 불확실하다면 뇌는 결정을 미룹니다. 그 결과 무기력해지고 쉬운 보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츠, 게임, 술 같은 자극적인 것들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쾌락은 더 깊은 혼돈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럼 불안은 더 커지고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불안의 고리를 끊을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질서와 혼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우선 질서와 혼돈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질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영역입니다. 질서는 빛의 영역이고 낮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며 생산을 하는 시간이죠. 반대로 밤은 혼돈에 가깝습니다. 어둡고 감성적이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이 균형이 무너져 혼돈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것. 이게 혼돈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술은 어떨까요? 술은 혼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증폭되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서 술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고 싶다면 혼돈의 영역을 벗어나 질서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질서의 영역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서와 혼돈의 밸런스가 중요하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혼돈 속에 빠져 있다면 불안해지고 질서만 강조하면 공허해집니다. 자, 그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저는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세요. 조던 피터스는 불안 환자에게 제일 먼저 묻는 건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지 묻는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불안과 우울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리듬은 수면만이 아닙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을 하면 혈당이 불안해지고 감정도 같이 흔들려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걷기도 충분해요. 같은 시간에 자고 제때 밥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가장 작은 질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자극을 차단하세요.
자극과 쾌락은 혼돈의 영역입니다. 쇼츠, 인스타, 쇼핑, 야식, 게임, 술처럼요. 도파민을 쉽게 채워주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안 보기, 저녁 10시 이후에 핸드폰 안 보기, 불안한 시기에는 술 안 마시기처럼 의식적으로 절제를 하고 자극을 차단해야 합니다. 절제는 느리지만 확실한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불안할수록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할 일 3가지만 가볍게 적어보는 겁니다. 10분 일찍 출근하기, 30분 걷기, 책상 위 정리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 전체를 치우는 게 어렵다면 책상 위부터 정리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하루에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이 쌓이면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하면 불확실함이 줄어들고 불안감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걸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방법일 겁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이해하고 어떻게 불안을 줄이는지 알았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행동 말이죠. 저도 커리어가 흔들리던 시기에 깊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잠들고 늘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암막 커튼으로 창을 가리고 지냈습니다. 저는 불안한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막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로 아침에 빛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혼돈에서 질서로 다가갔습니다. 불안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